안녕하세요. 미국 구매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협상을 많이 합니다. 구매랑 영업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협상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가져왔어요. 윈윈 네고시에이션.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라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겠죠? 1차적으로는 내가 관철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호 간의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정해놓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상호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협상을 하던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긴 내용도 정리되어 있지만 모호하게 내가 뭔가를 관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 세 가지 정도의 협상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1, 2, 3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좀 유연성 있게 가도록 하고 뭐 상대방의 선호도도 확인하고 그렇죠? 이제 상호 간에 협력적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있죠? 뭐 단가를 인상해야 된다. 단가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단지 뭐 환율이 올랐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뭐 환율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뭐 올려주시고요. 향후에 전국이 안정돼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지를 준다든가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의 선택 제안을 하면 좀 더 상대방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형 질문이에요. 가능형 질문.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그쵸? 상대방이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환율 관련해서 단가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되게 단기적인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반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격 협상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가지 세기, 뭐 전략적 침묵의 힘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즉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죠. 감정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협상을 하다가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일하시죠. 아니면 얘기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전략적 침묵 아니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반대로 상대방한테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뭐 그 담당자가 뭐 부장님이고 뭐 사장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업 사원이거나 영업 담당자라면 아니면 구매 담당자라면 윗사람이 윗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주는 게 단기적으로 항상 중요합니다. 뭐 10가지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잠깐 쉬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감 시간은 정확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지 않는 거죠. 제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시간을 주더라도 일주일 아니면 뭐 4, 5일 이렇게 줘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뭐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논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2 주나 3 주 뭐 한 달이 지나도 가끔은 협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관계가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매와 영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구매과 영업한테 차라리 공문을 주시고 공식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공문이 나오면 회사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의견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꼭 마감 시간,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협의를 끝내야 되는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뭐 당장 오늘까지 끝내야 되면 당신들이 떠나기 전에 오늘 안으로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입장과 이해관계를 분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표면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포지션은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죠. 표면적인 내가 관철해야 되는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관계. 내면적인 동기나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 인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매출이 더 증대돼서 간접비를 커버하거나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원가 인상을 하지만 이해관계는 실질적으로 매출이거나 아니면 재료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관계를 알면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관계 안에서 원가를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해관계는 재료비 문제이고 재료비의 구매 가격이 올라가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도 구매하는 같은 품목을 뭐 원재료 레진이나 철판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그쵸? 인하된 가격으로 단기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 인터레스트를 보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가격 협상, 뭐 가격 인하, 가격 인상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면 요 두 가지를 이해하고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협상에 관련된 게 단지 뭐 영업과 구매에 대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